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5일에 2017학년도 수능시험 한국사 영역 14번 문항은 기존 정답 1번 보기 외에 5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과학탐구 물리2 영역에서는 9번 문항이 정답 없음으로 결정돼서 모든 답이 정답 처리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잘 체크해서 12월 7일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명의 수험생과 정시 집중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수능 시험을 본 지가 이제 꽤 지났죠. 학생들도 네. 좀 그때의 그 감흥에서 좀 많이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수능 실제 채점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그동안 쉬지 못했던 부분들 좀 쉬시고 하고 싶은 일 좀 하시면서 나중에 미래를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진학과 진로 모두에 능통한 만능 선생님이시죠. 숭이여고 김형준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숭이여자고등학교 김영준입니다. 이제 수능 끝난 지 한 딱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조금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이제 졸업고사 시즌인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정시에서는 2학기 또 학생부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고 성적이 나오더라도 이제 실제 지원 전까지는 충분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또 많은 상담 또 많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풍부한 데이터와 다양한 사례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분이시죠.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 이치우입니다. 12월 7일 날 성적 발표가 되고 나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다시 한번 나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성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가채점 성적과 실채점 성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한 80에서 9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우리가 이제 수시 모집에서 대학별고사 영시하는 정도로 끝이 났다면 12월 7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정시 지원을 위한 표준 점수와 백분위 분석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의 선생님과 오늘도 깊이 있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략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저희 TBS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에서 입시 설명회와 1:1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수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10시간 특집 생방송 정시 합격 대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험생들의 정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정재원 선생님, 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고려할 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정시 상담은 가채점,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채점은 상대평가에 의한 표준 점수와 백분위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는 충분한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담하는 이런 내용들은 참고 사항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투어 플래너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4.26등급, 수능 가채점 예상 평균은 2.125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건국대 1호 교육과, 나군으로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러시아어 학과와 세종대 국제학부, 다군으로 홍익대 도거동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투어 플래너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은 정시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돼요? 제가 국어랑 수학이 등급 컷에 걸렸는데 지금 등급 컷으로 대학을 가늠해도 될지 고민됩니다. 네, 이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영준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볼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의 이제 내신 점수 먼저 살펴보면요. 3학년 1학기까지인데요. 이제 국어가 4.24등급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4.63등급, 영어가 2.44등급, 또 사회가 5.29등급으로 평균은 4.26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 2등급 정도가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정시에서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또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니까 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니까 국어는 1등급, 수학 나영 2등급, 그리고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급, 한국 지리 3등급, 사회문화 4등급으로 평균은 2.125등급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에 비하면 지금 모의고사 수능을 상당히 잘 본 것으로 돼 있고 네. 수능에서도 지금 사회탐구만 좀 아쉽지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걸로 돼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학생의 그 정시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학생한테 먼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학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또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있는지 아니면 좀 대학이 우선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이 우선이고 그냥 어문 계열이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그 등급 컷 얘기를 했는데, 뭐 정시 같은 경우는 사실 등급 때문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백분위 점수나 표준 점수와 같은 점수 합산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등급 컷에 걸린다고 해도 그 부분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일단 이제 정시 지원 포인트로 제가 좀 꼽아본 게 첫 번째로는 수능 100으로 아무래도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수능을 내신에 비해서 훨씬 더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국어, 영어 반영 비율이 좀 높고서 그리고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에 지원할수록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문 계열을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대학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하고 영어를 뭐 탐구 영역에서 상당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영역별 그 비율을 좀 달리하면 예, 성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영역별로 25%씩 반영했을 때는 이제 표준 점수로 보면은 503점 정도 예상이 되고 백분위는 이제 349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가장 높게 평가를 한 부분이 국어를 30% 반영하고 그리고 수학을 35%, 영어를 35% 반영했을 때 탐구 영역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10%만 반영했을 때 산출된 표준 점수가 한 512.4점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백분위 같은 경우도 363.8점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합산했을 때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국수 영탐을 국어, 수학, 영어는 30%씩 반영을 하고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10%만 역시 반영을 했을 때도 두 번째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역시 한 10점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만약에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국수 영탐을 35, 15, 35, 15의 형태로 반영을 하게 되면 이 역시도 굉장히 좋은 결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조금 이제 지원을 삼가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네. 단순히 25%씩 반영하는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마지막 표에 있는 것처럼 국어 30, 뭐 수학 20, 영어 30까지는 괜찮은데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성적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시 지원 포인트에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국어 영역을 좀 많이 보고 사회 탐구 영역을 적게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정재원 선생님께서도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학교에 가보면 배치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장판지라고 해서 점수대가 나오고 거기에 네. 학교가 나오고 보셨죠? 저도 봤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25%씩 각 영역별 네. 25%씩 단순 합산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김영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영역별 가중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영역별 가중치가 그 가미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점수를 네. 환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 지원 결과를 예측할 때 상향, 적정, 안정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거예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애매한 용어 같은데요. 저희가 네. 확실하게 개념 규정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상향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취득 성적으로부터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소 무리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적정은 뭐 가장 이제 적정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정은 취득 성적이 희망 대학이나 희망 학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건국대, 경희대, 홍익대 등을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이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살펴볼까요? 예, 이제 화면 보면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군의 네. 건국대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건국대는 제가 이제 1호 교육과를 학생이 희망을 해서 좀 찾아보니까 올해 모집 인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의 경쟁률을 보니까 8명을 모집했을 때 6.13대 1이었습니다. 전형 요소를 보면은 수능 100이 아닙니다. 학생부가 좀 가미가 되는데 네. 10%인데 이 10%라는 게 10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1000점 만점에 수능이 900점이라면 학생부는 100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이 100점이라면 2등급은 뭐 999점 얼마, 98점 얼마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수능 반영 방식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합산해서 하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국어를 30, 그리고 수학을 25, 영어 35, 탐구 두 과목 평균을 10% 반영을 합니다. 우리 학생한테는 유리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이제 5등급까지 5점 만점을 부여하는데 뭐 대부분은 이제 이 안에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은 이제 백분위 기준으로 보면은 362점 정도, 그리고 표준 점수로 보면은 한 509점 정도를 지원 가능 성적으로 보고 있고요. 2016학년도의 최종 합격자 성적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평균으로 나와 있는데 곱하기 4를 단순히 해보니까 100분위 기준으로 356점 정도가 나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비율을 적용해서 환산을 해보면 363.8이 나오기 때문에 뭐 1.8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내신 감점이 뭐 많지는 않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지금은 줄어든 상태지만 또 수시에서 미충원 인원이 2월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나군도 살펴볼까요? 예, 나군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군에는 이제 경희대 국제 러시아어학과, 이제 국제 캠퍼스 러시아어학과를 이제 희망을 했는데 올해 모집 인원이 14명입니다. 이제 2016학년도 경쟁률은 5.41대 1이었고요. 이때 15명을 모집했습니다.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표준 점수와 역시 100분위를 합산해서 반영을 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3등급 이내를 만점을 처리를 해주는데 역시 우리 학생한테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럼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역시 국어 30, 그다음에 수학 나영이 25, 영어 25, 탐구 두 과목 평균이 15.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한국사를 이제 5% 점수 반영을 하는데 네. 이게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점입니다. 작년에 이제 영어 반영 비율에 있었던 부분을 조금 이제 한국사 쪽으로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 이제 100분위 합으로 봤을 때는 한 354점 정도, 그다음 표준 점수로 봤을 때는 한 503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100분위 평균으로 합격자 평균이 나와 있는데 90.6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영역별로 이제 과목별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가 아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충원율을 보니까는 예비 5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학생의 100분위를 보면은 약 5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하게 되면은 역시 적정 수준의 지원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다군의 홍대 동문과를 희망했지만 요거는 좀 우리 시간 관계상 좀 보류하고요. 네. 바로 이제 추천 대학을 좀 조언해 주시죠. 추천 제약도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어찌 됐든 가군, 나군, 다군에 지원을 할 때 분명히 하나는 안정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이라고 네. 무조건 믿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가나다군 중에 하나를 안정으로 선택을 하는데 다만
만족도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안정 지원을 했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또 재수나 반수의 길을 걷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제 가군에는 이제 상향으로 한국외대, 동양어대학 여러 학과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프랑스어 교육과 정도 그런 걸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고민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적정 수준으로는 방금 전에 소개를 드렸던 건국대 1어 교육과, 그리고 안정 지원으로는 숭실대 중어중문학과나 1어 일문학과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향 지원이 이제 건국대 중어중문과입니다. 약간 합격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희대 러시아어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 지원으로 역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세종대 국제학부가 있습니다. 여기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홍익대 이제 도고동문학과는 좀 상향 지원일 것 같습니다. 불어불문도 마찬가지고, 적정 지원으로 이제 국민대 영어영문학부나 또 안정 지원으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정도를 제가 좀 꼽아봤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꼭 안정 지원의 형태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추천 대학 중에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우선 일단 가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가군에서는 이제 숭실대 중어중문과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제 올해 네. 모집 인원이 13명이고 작년에 경쟁률이 7.47대 1이었습니다. 그때 15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수능 70%, 학생부 30%를 반영하는데 실질 반영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좀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적 산출 방식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합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국어와 영어는 35%씩 반영을 하고 수학과 탐구는 15%씩 반영을 합니다. 역시 한국사에 가산점을 부여를 하는데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 백분위 기준으로는 346점 정도, 그다음에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497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합격자 평균을 보니까 88.3이 평균으로 나옵니다. 백분위 합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점수에서 약 한 20점 가까이, 학생 백분위 합이 한 363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 20점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정 지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나군 이어서 해주실까요? 네, 나군도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군은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세종대 국제학부인데요. 이제 올해 41명을 모집을 합니다. 2016학년도에는 4.94대 1의 경쟁률이었었고 그때는 51명을 모집했습니다. 이제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는데 역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합산을 하고요.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는 30, 그리고 수학 나영 20, 영어가 40, 탐구 영역 10을 반영을 합니다. 역시 한국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 백분위 합으로는 346점 정도, 표준 점수 합으로는 497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점수를 보니까 364.8이 나옵니다. 그 세종대 방식으로 환산을 하고,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자체로 이게 성적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성적에서도 성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체 환산 점수 평균이 작년에 903.63이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949.67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군은 어느 대학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다군도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다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대 영어영문학부가 다군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선택의 폭이 많지가 않은데 영어영문학부를 좀 추천해보고 싶은데 모집 인원은 21명입니다. 경쟁률은 2016학년대 4.08대 1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나군에서만 모집을 했습니다. 25명으로. 이제 군이 바뀌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수능 100으로 백분위를 활용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사가 5등급 이하부터 0.2점씩 감점을 하기 때문에 역시 학생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국어하고 영어는 30%씩 반영을 하는데 수학과 탐구가 20%씩 반영을 하면서 탐구 영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한테 사실은 불리한 조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국민대 영어영문학부입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은 백분위 기준으로 354점 정도가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백분위 합이 355.2점 정도가 나오니까 약 1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고 특히 이제 다군으로 왔기 때문에 합격선 예측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감안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네, 좀 막막했던 게 해결된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성적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